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명환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그 대치동 학원가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웹소설 작가를 합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저한테 화두였던 거는 사실 작년에 이 마지막에 그 이때 연말 모임 하셨을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제가 그때 사귀던 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날 직전까지 저희 집에 있다가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고, 그거를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주변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만한 여지가 있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어떻게 뭐랄까 정당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떻게 나를 좀 다뤄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쁘게 지냈지만 올해 전반기에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 씨는 그러니까 아마 그 직후에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그걸 티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치만 저는 한 7월 때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저한테 그래서 공부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죠. 친구가 죽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제가 기준이니까 제 주변 환경이 그거에 모든 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공부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작년에 또 시간 여행자 그 여행으로 부산 가고 했을 때부터 느꼈던 게, 내가 당장에 마주하는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경험들이 나한테는 엄청 큰 일이지만, 사실 공부의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도 아니고 한 줄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엄청난 나한테 큰 일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지금 내가 겪는 일이 큰 틀에서는 별게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뭐랄까 회피하지 않는 좀 자기 치유가 됐던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남았냐 하면은 사실 많이 휘발됐어요. 그치만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덜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종류의 고착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책을 보는 순간에는 나로 있는 게 아니라 책 읽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공부도 나름대로, 책도 원래 저는 어쨌든 책을 읽는 일을 하고 책에서 읽은 거를 가지고 문제 만드는 일을 하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올해 한 해 그래서 책을 저는 한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임도 많이 했어요. 뭐 보드게임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또 제가 레슬링 체육관에 다니는데 레슬링도 거의 1년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모임도 거의 대부분 나왔었죠. 바쁘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거는, 시간이 되게 제가 원래 이 일을 겪기 전에도 느꼈지만, 그 순간순간은 시간이 되게 긴데 지나고 보면 눈 깜짝이에요. 어떤 시간이나. 그러니까 군대도 저는 그랬거든요. 군대 거기 있을 때는 너무 안 간다, 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갔다 와서 보면은 벌써 끝났어가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일을 마쳤나? 그러니까 이 어떤 상처를 다 극복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도 여러 명 만나고, 뭐 나름의 또 그 이후에 생긴 관계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간에 시간은 지나고 나면 깜빡해버리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신경을 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신경을 돌릴 수 있는 방법에서 저한테는 올해 제일 회피하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확장해서 하나 더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여기 모임 나왔을 때 지용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의 원칙에서는 우리가 힘을 낸다는 건 없어요. 에너지를 내는 건 없어요. 이미 에너지는 있고, 빅뱅 에너지가 한번 빵 터져가지고 그 에너지가 있을 뿐이고, 그 에너지가 변형이 돼가지고 뭐 양성자 중성자 하다가 물질이 나왔고, 그 물질이 어떻게 변형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생명 현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나 아니면 여기 핸드폰이나 다 사실 에너지의 변형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쿨병처럼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생명 현상 자체도 그냥 변형하는 에너지의 패턴이라는 생각을 오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뭔가 사죄를 하고 싶은 면이 있었고, 친구한테. 근데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치만 조금 그러니까 종교적인 느낌이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그 에너지 패턴은 계속 변화하고, 그래서 결국에 그러니까 같은 그 자아의 개체는 아니어도 또 만나고 흩어질 수 있죠. 그 생각이 많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했던 인도 신화 공부랑도 여러 면에서 다 있었던 게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고요. 그리고 그 죽은 친구가 등단했던 시인이에요. 근데 걔가 죽고 나서 6호 시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래서 이 시집을 계속 못 봤어요. 근데 그래서 어제 처음 봤는데 죽기 하루 전에 저한테 썼던 시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하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지각과 영원 2입니다. 지각과 영원에는 나의 친구가 등장하고, 친구는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아 했고, 나는 실명을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시는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게 되었다. 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시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는 우리 둘만 볼 수 있게 되었다. 때로 나는 나 혼자만 봐야 하는 시도 쓴다. 혼자서만 봐야 하는 시와 둘이서라도 볼 수 있는 시 중에 어떤 시가 더 외로울까? 우리가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 말이다. 물론 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다. 나는 지극히 외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들도 외로이 여긴다. 예컨대 내가 앉아있는 눅눅한 지하철 의자가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쓰는 시는 시가 아니며 지각과 영원에 대한 사족이라고. 그런데 모든 시리즈는 사족이며 모든 시는 사족이다. 뱀은 사람을 깨어낸 죄로 신에게 저주받아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으므로 뱀에게 발을 붙여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뱀은 저주 따위 받은 적 없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저주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뱀이 배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그것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 생각하다가 내려야 할 역을 놓쳤다. 나는 잘 놓치는 사람, 지각을 자주 하고 내 친구들도 지각을 자주 한다. 우리는 지각해도 화내지 않는다. 늦잠을 잤나 보구나. 타야 할 차를 놓쳤나 보구나. 내 친구가 영원히 약속 장소에 등장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뭘 놓친 줄 모르고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줄도 모르고 계속 생각하겠지. 친구가 늦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